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격적인 검찰 인사가 있었죠. 고위급 간부 39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이 거의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중앙지검장 교체, 이것을 톱으로 뽑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교체.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 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임 송경호 중앙지검장 부산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동안에 용산 대통령실과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민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바로 용산 대통령실과 그 검찰 수뇌부하고 뭔가가 안 맞는다,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랬는데 어제 전격적인 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진도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제목을 뽑은 신문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할 그 지휘석에 친윤 앉혔다. 그러니까 신임 서울지검장이 대표적인 친윤이다, 뭐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대변인을 맡았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검찰 내에 뭐 친윤, 뭐 비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차치하고 밖에서 보기에 그렇다, 이제 이런 겁니다. 검찰 간부 39명 인사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전주지검장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총장 시절의 대변인 이재명 성남FC 사건 등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이동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제목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검찰 지휘 라인 전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들이 전원 교체가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느냐? 지휘부가 전원 교체가 되면 수사는 아무래도 이제 지연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후임 이창수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변인, 디올백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 지휘를 했던 2명도 교체가 됐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6일 만에 단행된 인사조치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방탄을 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비슷합니다. 뭐 더 이상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 다 이렇게 비슷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이창수,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교체. 이런 일면 톱 제목입니다. 민정수석 부활 엿새 만에 인사 단행,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바꿨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신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설을 보면 됩니다. 사설이 그 신문의 입장, 주장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먼저 보겠습니다. 김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필요하다면 검찰 인사해야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국회 바뀌면은 특검을 지금 발의하겠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데,
거기에 마치 이 방탄수성을 쌓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꼭 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새가 됐다.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이런 비판적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시작되자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교체를 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말까지 수사 속도를 내라. 그래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차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치 이원석 검찰총장의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처럼 법무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그런 것처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총괄 지휘해온 그런 라인을 전격적으로 다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성역으로 만들기 위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조중동, 동아일보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제목입니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명된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루어졌다.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이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낸 검찰 인사에 밝은 김 수석이 오자 고위급 검사 인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처분을 바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다. 과연 이번 검찰 인사가 이런 민심에 부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 신문.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사설 제목을 붙였습니다. 매일경제. 명품백 의혹 수사 서울지검장 교체. 김건희 여사 조사 차질이 없어야. 네, 이런 당부성 사설을 썼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몇몇 사설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 오늘 또 핵심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에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일면 톱으로 계속해서 그 최상병 그 익사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가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이 됐다가 다시 그게 보류가 되고 회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수사 외압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 정황 증거를 단독 보도를 계속해 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동아일보가 여기에 대한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용산과 국방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최상병 기록을 회수할 당시인 작년 8월에만 26차례 통화를 했다. 그렇다면 이 통화 내용들이 전부 다 수사에 관련된 것이고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작년 8월 2일
그 회수 당일, 조사보고서 회수 당일 첫 통화를 했다. 그리고 수사를 재검토하기로 결정을 한 그 전으로 통화가 집중되어 있었다. 용산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 용산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 두 사람이 최상병 기록 회수할 당시 작년 8월 26차례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제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은 일반 사법정책을 논의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제 이제 이 최상병과 관련,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 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경북경찰청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최재형 친북 목사입니다. 명품백을 들고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지하에 있는 김건희 여사 사무실로 가서 그 명품백을 건네고 손목시계에 들어있는 몰래카메라로 그 몰카 촬영 공작을 벌였던 최재형 목사 왼쪽, 오른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네,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출두해서 조사받는 모습입니다. 이제 비슷한 사진인데 또 이렇게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왼쪽이 최재형 목사, 오른쪽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네, 이 사진은 관심이 뜨겁죠.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네, 이제 최재형 목사가 나와서 포토라인에 섰고, 기자들, 이 카메라 기자들 취재 열기 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다음 오늘 또 핵심 뉴스로 넘어가 본다면 바로 라인 야후 사태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라인 사태에 강력 대응을 하겠다. 그러나 반일 프레임은 경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반일 조장을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여론에서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사자인 네이버 측에게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놔라. 그래야 유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우리 정부 기업의 부당 조치에 단호히 대응한다. 부당 조치, 단호 대응. 그래서 네이버 측의 그 지분을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것을 제동을 걸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데, 아무튼 지분을 넘기는 과정 속에 국익 또는 우리 네이버의 그 사익, 여기에 부당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끝까지 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호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그냥 좀 막연하지만 부당 조치를 우리 기업이 받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네이버 편에 용산 대통령실, 우리 정부는 서 있다. 이런 것을 일본에 분명히 밝히고 우리 야권에도 분명히 밝히는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나 야권이 반일 조장 프레임을
자꾸만 불을 뗀다면 그건 국익에 훼손되는 일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의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라인 부당 조치 땐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런 내용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6년 반 만에 한중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조어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서로 악수를 하고 있지만 표정은 약간 굳어있는 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달 말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이제 거기에서 다룰 그 의제 조율 같은 그런 협의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 다음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갈수록 가관인 의대 증원 정책,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번 주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기로 그렇게 지금 공개를 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여러 회의체들의 그 관련 자료를 법원에 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도대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 그 의대 증원 정책 이제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 자료의 상당수가 이미 나왔던 보도자료이거나 시민단체 성명서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자료가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관련 자료는 모두 55건이지만 이 중 30건이 보도자료와 언론기사, 의대 증원을 요구하는 성명서 이것들이다.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 근거가 되는가? 정부 회의체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300명 내지 1,000명 증원을 제안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과학적 방법론을 썼다며 인용한 연구 보고서 작성자들조차 2,000명 증원에는 반대를 했었다. 정부는 석 달이 넘도록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은 물론이고 위원이 몇 명인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의사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의대 증원도 당분간 힘들어진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전공의 복귀가 불발되면서 수련병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외국 의사를 들여와야 하며 의대 교육은 파행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그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밖으로 뛰쳐나가 있습니다. 독도에 가 있기도 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 있기도 하고 또 국회 본청 밖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외에서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독도를 찾아와서 라인 사태 국정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은 최상병 특검 관찰을 위해서 지금 천막 농성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 이런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하나 보여드립니다. 토암산 일대 24곳이 산사태가 일어났다. 세계유산 석굴암이 위험하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녹색연합 이런 산사태가 언제 석굴암을 덮칠지 모른다. 2년 전에 흰남노 피해 이후로 방치가 되었다. 관리기관 그런데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